안녕하십니까. 플라톤 인문학 TV 김성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안창호 권익위 후보자의 어떤 그 국가인권위 위원장의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있었던 공산주의와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그 국가권익위원장 후보자 안창호 후보자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됐었죠. 그 발언에는 동성애는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라고 한 발언입니다. 사실 이 발언은 어떤 교회에서 한 발언이죠.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동성애가 어떻게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이 사람들은 고전적 의미의 이제 공산주의와 어떤 신좌파, 네오마크시즘의 어떤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고전적인 의미에서 공산주의와 네오마크시즘, 신좌파의 차이는 뭘까요? 먼저 그 고전적 의미의 공산주의는 무엇이냐면 그 이른바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유물사관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입니다. 이들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의 최소 단위로 보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계급 의식을 주입을 하면서 이 계급 혁명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들에게 가정은 노동자를 양산하고 계급의 투쟁 의식을 고초시키는 노동의 최소 단위예요. 이들에게서 혁명은 노동자들에게 단결하여 계급 투쟁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최소 단위고 혁명의 최소 단위라 아이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혁명 세뇌 의식을 계속 주입을 시킴으로써 아이들이 노동자로서의 계급 투쟁 의식을 갖게 되고 그 계급 투쟁 의식이 사회로 나가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붕괴가 자본주의 사상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노동자들의 사회주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를 했어요. 왜? 동성애를 하게 되면 자녀가 노동자들이 나오진 양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산이 안 되니까 계급 투쟁 의식도 생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공산화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죠. 하지만 이 신좌파의 생각은 조금 틀려요. 안토니오 그람시에서부터 시작된 신좌파는 동성애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를 와해시키는 가장 큰 효과를 가진 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고전적 공산주의는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급 투쟁을 위해 자본주의를 붕괴할 수는 이제는 그렇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본주의 제도가 복지 제도를 통해서 공산주의 계급 투쟁 의지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통해서 공산 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붕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실패한다. 우리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유물사관에서 출발해서 이런 그 계급 투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구조, 문화 속에서 침투하면서 자본주의 기본 질서를 와해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중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고 성의 자유다. 성혁명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헬름 라이 같은 이들이 이른바 성혁명, 성의 자유를 외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를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혁명,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해체시키면 자본주의를 해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주의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는 일단 해체시켜 놓고 보면 거기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안창호 후보자가 국가인권위 후보자 나서면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는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빌헬름 라이히 이 같은 성혁명론자, 성자유론자,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이들은 이른바 사회적 성, 젠더와 자연적 성, 섹스를 구분하는 거죠. 자연적 성. 편의상 사회적 성을 젠더로, 자연적 성을 섹스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연적 성 그대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이들은 자연적 성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로지 젠더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성. 이들이 하는 역할은 가장 뭐냐면 성 역할에 강조를 해요. 여성은 육아와 가정일을 하고 남성은 일하는 것으로 고착된 이 사회적 구조가 성착취로 간다는 거예요. 성착취. 왜 여성은 집안일만 해야 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되냐? 왜 사회적 활동은 남성의 영역이고 여성은 집안에 가두어줘야 되냐? 이런 역할 구도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젠더의 논리예요. 이들에게는 자연적 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 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자연적 원리를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연적 성과 사회적 성에는 성 역할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연적 성은 자녀 생산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녀가 사랑을 하고 하면은 여성이 잉태를 하게 되죠. 잉태를 하게 되면서 여성의 몸에 태아가 들어서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여성이 이제 육아를 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 과정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아이가 처음 딱 태어났을 때 아이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왜? 치아가 없으니까. 치아가 날 때까지는 뭘 먹어야 돼? 부모의 젖을 빨면서, 엄마의 젖을 빨면서 거기서 나오는 모유로 이 영양분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신 기간에는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왜? 태아의 영향을 주니까. 그게 자연적인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성이 가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면서 그 습득물을 가지고 여성에게 영양분을 채워주고 태아를 할 수 있게끔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수유가 잘 돼요. 모유가 잘 나와요. 그럼 영양분이 충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는 뭐예요? 항상 엄마 곁에서 모유를 빨아야 아이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자연적인 성에서 사회적인 성 역할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은 자연스럽게 모유를 수유하고 육아를 하게 되고, 남성은 뭐예요? 밖에서 사냥도 하게 되고 채집도 하게 되면서 영분을 대주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생태 구조에 의해서 성 역할이 분화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치가 나오고, 거기서 문화가 나오고, 거기에서 어떤 사회 제도와 그 시스템과 철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사회적인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은 자연적인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근대에 와가지고 자꾸 뭐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여성들이 뭐예요? 이제 분유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제 젖꼭지하고 나오고 하면서, 그러면서 굳이 모유 수유를 안 해도 되고 분유로 키울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런 역할 분담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면서 성 역할에 대한 약간의 어떤 상황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뭐야? 자연적인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이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자녀가 양육되면서 그 사회를 이어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존속을 해 나가는, 인류가 지탱해 나가는 하나의 자연적인 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관계는 비렐름 라이나 이런 성해방론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자연적인 질서고 창조 질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이 없는 자유는 결국 무질서다 이거죠. 동성애도 이러한 과정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사회의 기초인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붕괴시켜야 돼요. 그래서 신좌파의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연적인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출산이 될 때, 이 성비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과정 속에서 해야 이것이 맞춰지게 되고 이것이 인류가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원리인데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꿔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이 성비도 문제가 되고, 응? 또는 동성애를 하다 보면은 이 출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인류는 결국은 어떻게 돼? 인구가 감소되면서 존속의 위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차별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사상과 책임을 지지 않는 어떤 논리에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차별을 두어야 이 사회가 어떻게 책임지는 쪽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동성애를 바라봐야 된다. 결국 동성애의 끝은 뭐야? 이 체제를 붕괴시키고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동성애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성의 역할, 젠더의 논리로 이거를 보면 안 된다. 질서의 논리로, 창조성의 논리로, 자연성의 논리로 이것을 보고 거기에서 성 역할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변화를 촉진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존속할 수 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